준비하면서 왔었는데 글씨 색을 비교를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대가리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부등식 같은 경우도 뭐 1디옵터랑 2.2디옵터인 경우라도 되었습니다. 근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점 한 번쯤은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넣어놨고, 근시 같은 경우도 6.50디옵터는 됐는데 안에서 보면은 8디옵터, 뭐 10.5디옵터 이렇게 넘어가는 고도 근시, 고도 원시 있는 사람들은 0.75 이상 조정을 하게 되어서 저는 다른 검사법으로 그냥 넘어가게 된 사례여서 밑에 실패했던 경우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직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수직 혹시 아까도 말했지만 수직 프리즘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사용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때도 다른 검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법을 알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일을 하다가 노안인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균형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인 사람들은 균형 검사를 안 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시작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노안인 경우에는 이제 조절 기능이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절폭도 매우 감소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균형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불균형인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당연히 근거리 볼 때도 불편할 것이고 원거리 볼 때도 불편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양안 조절 균형 검사를 필수로 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사례입니다. 14살이고요. 그냥 단순히 칠판이 흐려 보여서 방문을 했습니다. 뭐 문진을 해보면 당연히 원거리 흐려 보이겠죠. 칠판이 흐려 보였으니까. 그랬더니 구안경 렌즈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였고, 핸드폰은 책이랑 이제 한 6시간 정도 보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교육을 잘했는지 딱 들어서 보게 하면은 40cm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cm가 적어놨고 10살부터 근시 안경을 이제 착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를 보고 나서 원거리를 봤을 때 바로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근거리로 오래 작업을 하고 나서도 뭐 복시 흐림 이런 증상들은 딱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검사입니다. 우세하는 왼쪽이고요. 저희는 이제 양안 균형 검사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세한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뭐 사위는 그렇게 많진 않고 안구 운동이랑 조절력, 폭주 근점 모두 정상입니다. 그리고 구안경 같은 경우는 양안 모두 마이너스 2.0디옵터, 교정 시력이 0.5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검사법들이 많은데 AR이랑 검역법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낭 특점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시 값은 빼고 그냥 이제 분역 값으로만 보면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2.25디옵터에 0.8, 왼쪽은 3.25디옵터에 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시력이 다른 상태이죠. 근데 이제 저희 교대가리법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075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플러스 075 음무를 해서 교대가림을 했더니 왼쪽이 더 선명하다고 해서 플러스 050을 더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음무를 제거를 하고 또 확인을 했더니 그냥 그대로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025디옵터 상태에서 교대가림을 했더니 왼쪽이 또 더 선명하다 그래서 플러스 0.5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안 최대 시력을 찾았더니 구명 값이 마이너스 2.50디옵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력은 1.0. 근데 착용 검사를 했더니 갑자기 피검자가 오른쪽 왼쪽 가리면서 한쪽이 흐려진다고, 왼쪽이 흐려 보인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뭐 다른 특점을 봤을 때 3.25에서 0.9가 나왔는데 한 0.75 정도 빠졌으니까 당연히 흐려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균형 검사에서 분명 왼쪽이 더 선명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정록 균형법으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은 2.75까지 올라갔고 왼쪽은 3.0 한 단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는 정록에 이제 비슷한 지점을 찾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화 최대 시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0.75를 응모를 하고 나서 다시 찾아봤더니 오른쪽은 그대로 2.50디옵터, 왼쪽은 2.75디옵터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보다 한 단계가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절력 검사도 하고 MEN 조절 반응 검사도 했더니 이제 플러스 0호씩으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착용 검사까지 마무리했는데 이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색수차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잘 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정록 검사법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비슷해진 지점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한 응모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양한 최대 시력을 찾은 값으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한 균형 검사법에도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거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효과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그렇게 하면서 네. 또 되게가지고 해보지 않았어요? 해봤죠. 어떠셨어요? 왼쪽이 선명하죠. 하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플러스 영유를 넣지는 않았고 이 상태가 그냥 균형 상태, 조절 균형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조절 균형을 신경 쓰지만 예. 시력에 대한 우세한 학생들에서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기는 하죠. 네. 있으신 분? 네. 교대 사진에서 사실 이렇게 플러스 0.75부터 플러스 0.1까지 비교하셨는데 플러스 0.0인 상태에서도 양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멈출 수 있었는데 왜 플러스 0.1까지 확인을 해주셨는지. 아, 원래는 요거를 다 건너뛰죠. 보통 플러스 0.50도 안 하고 0.1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세세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하고 맞으면은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료 준비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0.25 상태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케이스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들은 케이스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영어 시급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영유까지 맨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을 해야 가장 마이너스 오버 커렉션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표에서도 그렇지만 플러스 0.25에서 이제 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분모를 적게 하는 것도 이런 오차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플러스 쪽에 가까운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너무 세게 처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반드시 영시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저희 발표자분이 당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질문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도 제가 이제 시력 균형인데 시력이 같을 때 사용하는 검사법이라고 했잖아요. 1.0에서 5개를 읽는 거랑 1.0에서 3개 읽는 거랑 이럴 때는 그 검사법을 사용하면 안 돼. 분명히 엄연히 다른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의문이에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조절 기능으로 등록으로 맞추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만의 기준이나 게 있으신 분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이 아닌 거 아닐까요? 그래도 1.0에서 3개를 읽었으면 저희는 이제 1.0이라고 표기를 하고 넘어가요.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가 단위가 0.25로 어쩔 수 없이 되어 있지만 예.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단도수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표준화된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상에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어차피 응모를 해서 만약 1.0에서 3개 읽는 거랑 5개 읽는 것 중에서 응모를 했을 때 당연히 5개 읽는 쪽이 더 반응이 더 좋을 테니까 거기를 응모를 025로 추가를 하면은 뒤집혀질 거니까 그런 오차라고 네, 생각을 아주 미세한 오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결국에는 양앙균형 검사를 했어도 우세한 쪽으로 잘 보인다는 게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어서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볼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노안이 있었을 때 근데 저는 노안보다도 양안균형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민감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고도수인 사람, 그러니까 고난치나 아니면 고도근시, 고도원시인 분들하고 약간 약한 경미한 분들하고 했을 때 민감도에 대한 반응이 어느 분이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도수가 좀 낮은 분이 이제 바로 예민하게 예민합니다. 오히려 도수가 높았던 분들은 뭐 한도수 변화로 시력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기도 하고 뭐 한 두세 도수 올려야 이제 뭐 갑자기 0.6에서 한 세 도수 올려야지 0.7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감도에 있어서는 도수가 낮은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을까. 이게 스페리칼 값하고 혹은 실린더 값하고 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은 스페리칼은 그럴 것 같은데 또 실린더에서는 또 반대로 잘 구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가요? 알아봐야 돼요. 그런 거 구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던 거라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다. 지금 뭐 매우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아무래도 제가 경력이 좀 나와서 연구하시는 분들보다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도근시일수록 골절 이상 값이 클수록 시감도가 저하되는